달부동산 단속반입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속에 어려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씁쓸한 주제, 서울의 신규 공급을 20년 늦추는 재개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서울은 더 이상 신축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남은 땅이 없기에 재건축 내지 재개발로 공급을 하여야 하며 그중 가장 많은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1월 말 부가연희구역의 조합총회에서 나온 결과가 뻥 좀 치면 20년 올스톱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벌써 총회가 끝나고 결정된 사항이라 조합원들은 원한대로 밀어붙이겠지만 부가연희구역이 잘 끝난다 하더라도 후속 재개발은 이 문제로 인해 20년은 멈추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은 시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없는데 집값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주택 공급도 지을 땅이 없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소셜믹스로 때려박아서 임대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공급도 없을 것이 예상됩니다. 부가연희구역이 선택은 간단합니다. 1+1 두 집 주는 조건을 없애 공평하게 조합원 한 명당 한 집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 수익으로 조합원 부담을 엠빵하겠다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결정이지만 이는 약 100명의 대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약탈적 행위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다른 재개발 조합들은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을 원점에서 아니 처음부터 조합 설립 가능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놓였습니다. 조합의 설립 조건 중 두 가지 중 하나가 지분의 반 이상 확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합원 숫자는 많아도 지분 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반대를 하면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 큰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의 조건이 1+1이었습니다. 재개발할지 모르고 상가 건물을 신축 올린 사람, 남들 지분 쪼개기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단독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 대로변 역세권에 크고 좋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로 산꼭대기 작은 집 가진 사람, 도로만 가진 사람, 무허가 집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한 집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설득을 하기 위해 내세운 조건이 1+1 공급입니다. 부가연희구역에서는 시공비 상승과 늘어나는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선택하게 되는데 한 채 더 주는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로 할지 일반 분양가의 90%로 할지에 대한 작다면 작은 갈등이 도정법 해석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서로의 주장만 앞세우다 구청에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구청이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결과를 냈습니다. 공급가는 조합원 공급가가 맞다고 하면서도 1+1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취소 신청하면 받아준다는 이도저도 않은 병크를 터뜨렸습니다. 다수는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소수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다수결 방식, 소수 필패의 민주주의를 표방한 다수의 행포로 대지분의 100명 남짓의 소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자산의 반 이상 그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진짜 구청에서 취소를 하게 된다면 1000% 소송각 잡혔습니다. 아무리 소송기간 짧게 잡아도 3년 길게는 5년의 사업기간 올스톱이 예상되며 부가연희구역은 길게는 10년은 사업 완료 물 건너갔습니다. 부가연희구역의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약 100명 남짓의 희생으로 많게는 1억에서 2억까지 금액을 세이브하는 대신 재개발의 종말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 어느 재개발도 앞으로는 시작도 못하는 결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는 재개발 상관없으니 괜찮다 하겠지만 이는 20년 이상 신규 공급을 막는 형태가 되며 지금도 상급지와 하급지, 신축과 구축, 전세 사기로 인해 빌라의 종말의 시대에 신규 공급의 절벽은 더욱더 부동산 양극화를 가져오고 인기 지역에 내힘드는 가격 상승, 잊혀진 지역의 낡은 곳은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용산, 성동, 한강변 재개발 이외에는 재개발 수익성 나오는 지역도 없는데 부가연희구역 특정 조합의 선택이 재개발이라는 신규 공급의 카테고리를 폭파시킨 겁니다. 대지분의 소유자들은 재개발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여 큰 지분 사람들의 손해강요로 작은 지분 사람들 집 지어주는 약탈적 후진국형 재개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도 시공비 상승으로 공급이 끊겼고 원망하긴 싫지만 부가연희구역 때문에 재개발도 끊겼습니다. 강남은 비싼 신축 아파트만 남을 것이고 강북은 낡은 주택만 남게 되어 초양극화 시대의 서막이며 새 아파트는 신도시 계획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에 의한 공급 절벽도 아닌 한 조합의 선택에 의한 사회현상이란 점에서 씁쓸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 남겨봅니다. 재건축만 끝난 게 아니고 재개발도 끝났구나. 그동안 고마웠다.